거니까.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영화 대리. 히사시부리. 안녕하십니까. 새남자의 6mm aka 불의 먹심 이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남자의 6mm 신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지웅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막 지드래곤 인사하냐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을 만나 보니까 좀 별로더라. 혹시 뭐 불교래? 응? 불교래요? 불교까지는 아닌데 스님이었어요?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기 이제 간다고 그걸 딱 보고 느꼈어. 아 이것도 역시 어울리는 사람이 있구나. 회화널이다? 결국엔? 회완을 아니 내가 얼굴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합완을. 그러니까 그 바이브가 있다. 그치 바이브가 있지. 이게 어울리는 바이브가 있어. 자 아무튼 저희는 오늘도 이제 어김없이 이번 주도 돌아왔고 구부러졌네? 네. 뭐야 이거?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태구알. 네, 저희들에게 아주 큰 뭐 마이크라도 하나 사지 않겠습니까? 아유. 네, 저는 뭐 큰 말 안 하고 그냥 감사하다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근황 잠깐 있으면 얘기하고 없으면은 있어요? 우리 근황? 뭐 얘기할 거 있어? 그냥 바빴죠? 난 근황 하나 있네. 네. 그 뭐지? 내 동생이 네. 이제 공방을 오픈해요. 아 진짜? 성수. 성수요? 진짜 네. 진짜. 네 성수가 좋죠. 가장 핫한 성수? 그 뭐지? 막 그 제 동생이 원래 이제 막 그런 도자기를 하는데 그거를 하는 이제 공방을 이제 곧 오픈할 예정이라서 그것 때문에 요즘에 조금 뭐 이래저래 머리 쓸 일이 좀 많아요. 뭐 5월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카페에 가거나 성수에 놀러 갈 일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그 로우키 커피라고 되게 제가 또 좋아하는 커피숍이 있어요. 아 성수랑은 좀 거리가 머네. 성수역이랑은. 그렇죠. 아무래도 그 뭐냐 그 약간 뚝섬유원지랑 성수역 중간쯤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딱 그 근처에서 이제 막 포제 이런 카페 가시면 또 볼 것도 많고 로우키나 이런 데 가면 커피도 맛있고 데이트 코스 또 서울숲까지 또 완벽하니까 혹시라도 가시면은 제가 또 나중에 한번 상호명 또 시원하게 또 이야기 해도 되죠? 광고? 공방이요? 공방이야 뭐 저희 다 가족이니까. 그렇지 팸이니까. 아무튼 다들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자 저는 뭐 이런 정도입니다. 저는 그냥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열심히 하세요. 전투복 입고 왔네. 네. 입대한다고 합니다. 네. 다이어트 열심히 해서. 미군으로 입대합니다. 이번에 저희 뭐 유튜브도 그렇고 저희 얘기 안 했는데 댓글이 하나씩 좀 달려가지고. 아 진짜? 네. 유튜브에 이제 또 천성님께서 근황 토크 꿀잼이라는 댓글 좀 달아주셨고. 나는 못 보겠어. 댓글 못 보겠어. 못 보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또 영상이 또 할 얘기 또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쓱 지나가는 거죠. 뭐 그런 거 근황 토크. 그리고 또 이제 파티에도 저희 댓글이 또 달려가지고 이루스 앵로랑 편에 이제 다니다운님께서 처음 듣는데 형님들 따봉이라고. 아이고. 따봉이란 말 얼마만에 듣는지. 진짜 따봉. 아는 사람 아니야 혹시? 아예 모르는 분인 것 같아가지고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재혁이 아니야? 아니겠지. 네 실명을 계속 얘기하는 거 있습니까? 얘기해달래 본인이. 그래요? 네 우리 저번에 우리 그 시즌 1 할 때는 그 주변 인물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재혁이가 이번에는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다고. 관종이라서 사진도 그냥 띄워주세요 그냥. 그럴까? 인스타랑? 네네네. 띡 해서 인스타 아이디 그냥 알려줘요. 비공개 계정이라서. 진짜? 거기까지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네. 비공개였구나. 네. 뭐 이 정도 저희 뭐 근황도 있고 소소했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한테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질문도 좋습니다. 욕도 좋고. 아무튼. 욕은 좀. 난 좋아. 한번 해봐.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제가 준비한 영화. 극혐이라고요? 맞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 주어졌으면 꽤 퀄리티가 있겠지? 오늘 미쳤습니다. 누가요? 오늘 영화. 제가 여태까지 우리 방송을 좀 들으면서 좀 뭔가 느꼈어요. 니들이
준비한 게 이게 겨우 이 정도냐. 그런 걸 얘기하면서도 영화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냐? 사실 안 되지. 오늘은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카오스적인 현대 사회와 과거를 아우르는 너희들을 열반에 오를 수 있게끔 뭐 동양 철학? 도와줄 수 있는 제가 오늘 준비한 영화는 바로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의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입니다. 이 기가 막힌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국에 너무 잘 맞네. 이 시국엔 역시 일본 영화가 아닌가. 진짜. 네, 넷플릭스도 열심히 아주 지브리 스튜디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주 물 올랐을 때 저도 일본 영화 한번 하려고. 너무 좋아. 넷플릭스 일 열심히 하지. 근본이 일본.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좀 2007년 작품이고 죽음에 대해서 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옆구리에 죽음이라고 또 써놓고. 그렇죠. 문신까지 했을 정도로. 그래서 영화를 이렇게 좀 몇 번을 보다 보니까 저만의 이제 관점으로 좀 스토리를 재해석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재해석? 네, 재해석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해석. 네, 그래서 영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이 영화의 스토리와 제가 이야기할 관점을 좀 엮어서 이야기할 책 이제 도움을 준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 가 있는 티베트 불교의 경전 같은 책입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라고 그런 책이 있는데 이제 뭐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은 이제 파드마 삼바바라는 형님께서 벌써 어려워. 8세기에 쓰셨는데 네? 파드마 삼바바 네. 형님께서 8세기 정도에 쓰셨는데 이제 발견은 14세기 정도에 했다. 라는 그 정도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티베트 경전은 이제 죽음과 환생의 이제 그 사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49일 동안 그 중간 세계라는 곳을 이제 바르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치, 재판 받지. 네. 신과 함께.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겪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일종의 환생을 하지 않는 가이드북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 않는? 네. 부다의 가르침 중에 삶은 고다. 고다? 원고, 투고, 쓰리고. 직진이다? 네. 직진. 아니라 직진. 그 고생한다고 해서 고대다. 이렇게 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책에서의 이제 가르침도 역시나 최종 단계는 이제 무의 상태, 공으로 이제 돌아가서 열반에 오르는 것이 이제 최종 단계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카르마가 이제 가득하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조금 더 나은 이제 환생을 하기 위해 도와줄 수 있는 가이드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도 철학. 네. 카르마가 뭐였더라? 업이죠. 업보. 네,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 뭐 죽음의 단계를 뭐 치카이 바르도, 초에니 바르도, 시드파 바르도 막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제가 얘기할 거는 이제 시드파 바르도라고 해서 그 최종 단계 그 49일 중에 마지막 한 달 정도 있다가 거기서 이제 막 환생을 막 갈구하고 자궁의 어떤 상징물들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싶어하는 뭐 그런 단계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영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게 책 얘기인 거죠? 책의 이제 간략한 설명. 요게 나 약간 필요해서 요게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엮어집니다. 난 그래서 지금 이거 여기까지만 듣고 이게 혹시 영화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나도 그 포뇨 있잖아요. 포뇨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대단하네. 난 그냥 재밌게 봤는데. 그래.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딱 설명드리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포뇨랑 같이 있는 그 주인공 있잖아요. 남자애? 네. 근데 이제 뭐 그 주인공은 어떤 그 동굴 통로 있잖아요. 그 기억나죠? 기억나. 그 통로를 이제 뭐 나는 여기를 가봤는데 뭐 그래서 갈 수 있는데 남자애는 갈 수 있는데 포뇨는 갈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뭔가 그런 삶과 죽음, 뭔가 생과 그런 뭔가 사 그리고 약간 뭔가 그런 아까 뭐 어머니의 뭐 자궁과 약간 뭐 나의 탄생과 약간 뭐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그런 연관성을 잊고 있다 약간 이런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스포. 신기하다. 난 그냥 거기 엄마가 너무 이쁘던데.
아 이거 스폰가? 뭐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좀 신기했어. 뭐 이것도 뭐 이 책도 뭐 역시나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담고 있고 막 거기서 이제 막 환생할 곳을 막 뭐 자신의 막 카르마 업과 함께 뭐 자신이 이제 어떤 자유 의지로 선택하고 싶어하는 빛 같은 거를 찾아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천상계, 아수라계, 뭐 아니면 악귀계, 뭐 아니면 인간계, 동물계 막 이렇게 골라서 막 환생을 한다. 뭐 이런 건데 거기서 이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책이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영화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이 영화는 이제 누구보다 사랑받았지만 고통 속에서 살아간 카와지리 마치코라는 한 여인의 삶을 굉장히 밝고 코믹한 분위기로 풀어내서 이제 어떤 그 반전의 효과를 좀 이끌어낸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영화 이야기할 거는 이제 카와지리 마치코의 삶 속에서 상징적인 이제 죽음을 좀 이야기하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스포 있어요? 있습니다. 스포 있어요? 여러분들 스포 있다고 합니다. 네, 스포 있고 영화 보고 오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끊고 영화 보고 오시는 것도 좋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탄생 카와지리 마치코 카와지리 일가의 장녀로서 이제 후쿠오카에서 탄생하게 되고 3남매로 이제 태어나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 남동생과 몸이 굉장히 아픈 여동생 쿠미가 이제 있고 막내? 네, 막내가 이제 아프죠. 그래서 영화 자체의 이제 이야기는 마치코의 동생, 남동생인 이제 남동생이 나중에 커서 아이가 생기고 그 아들이 이제 20대가 좀 넘어가면서 그때쯤 이제 마치코가 죽게 돼요. 그래서 뭐야? 왜 죽어요? 왜 갑자기? 그냥 죽어? 죽어요. 그래서 그 죽게 된 아파트를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그 아들 쇼가 가서 이제 그 아파트를 정리하면서 마치코의 아들? 아니야. 마치코의 남동생의 아들. 아 조카. 조카가 이제 고모의 집 아파트를 찾아가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고모의 흔적을 좀 발견하게 되고 그 흔적을 따라가면서 시작하게 되는 영화예요. 영화 자체 흐름. 플롯이 좀 특이하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마치코에 집중해서 이야기할 거고. 그래서 이제 뭐 탄생 그렇게 하고 유년기에는 이제 몸이 굉장히 아픈 여동생 쿠미로 인해서 가족들의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제 모든 관심과 사랑이 쿠미에게 쏠리지 않겠습니까? 그치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뭐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뭐 애정결핍 비슷한 뭐 이제 마음의 병 같은 게 생기고 아버지가 이제 많이 웃지 않으니까 그 웃게 하기 위해서 어떤 표정을 트레이드마크인 표정을 이제 하게 된 시기예요 처음으로. 그 표정이 이제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계속 등장하게 되는 그 약간 기괴한 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 포스터에 있는 그 표정인가요? 네,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하는 표정이 있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이분? 뭐 아무튼 있습니다.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게 처음 나온 시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덧 성인이 된 이제 마치코는 모교인 중학교에 이제 교사가 되고 거기서 이제 막 썸도 타고 이제 수학여행에 가서 절도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자신의 반인 문제아였던 류가 범인으로 이제 지목이 되는데 본이 아니게 이제 마치코가 그걸 뒤집어 쓰게 돼요. 그 어쨌든 누명으로 인해서 마치코가 해고 당하게 됩니다. 결국엔 학교에서까지. 학교에서? 강력해. 근데 이게 소설 원작인 일단 영화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내용을 굉장히 간추렸다는 거 일단 말씀 좀 드리면서 엄청 간추려. 갑자기 막 점프야. 사실 소설에서는 뭐 여기에 뭐 일련의 사건들이 엄청 있는데 영화에서는 그게 약간 축소돼 있기도 하고 저도 소설의 원작이요? 네네. 저도 크게 안 다루려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해고 당하게 되고 집도 이제 가출하게 돼서 어떤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뭐 초창기에는 막 천재 작가다라는 막 이야기를 듣던 야메가와라는 천재 작가라는데 이름이 야메가와야. 이름부터 약간 냄새 나고. 이름부터 야메죠. 냄새가 난다. 냄새 나죠. 네, 그래서 그 사람과 이제 동거를 시작하는데
매일같이 폭력에 시달리고 아이고 환장해. 예, 야메가와를 위해서 막 가족들한테 막 돈 꾸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가족들한테 의절까지 다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마치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메가와가 뭔가 충격에 받아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남기면서 마치코가 보는 앞에서 뛰어내려요. 오, 쎄. 영화가 좀 센데? 네. 그거는 진짜 엄청 트라우마가 심하게 남을 텐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마치코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상징적인 죽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1년 후에 죽은 이제 야메가와의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오카노와 이제 살게 되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딱 포인트를 좀 집어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해피 웬즈데이라는 노래가 나와요. 마치코가 막 부르면서 그 이마트송 있잖아요. 나나나나나나 이런 것처럼 엄청 밝은 분위기로 나나나나나나나 해피 웬즈데이 막 이런 노래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 오늘 재롱이 상당하네. 오늘 좀 오늘 광대입니다. 팡머 똥꼬쇼. 이영석이 준비한 똥꼬쇼. 적응 안 돼. 해피 웬즈데이가 나와요. 그럼 뭔지 알아? 해피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뭐 비슷해요. 그건데 그게 뭐냐? 사실은 오카노는 가정이 있었고 수요일만 같이 살았던 거야. 아, 불륜이구나. 불륜인 거죠. 네, 오카노 자체는 이제 야메가와에 대한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전 여자친구인 마치코를 이용한 거죠. 사실은. 그런 거를 이제 약간 블랙 코미디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거기서 이제 막 또 막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는 싸우게 되고 나 더 이상 내 가정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그래도 네 몸이 참 좋았다. 야메가? 아니 오메가가 오카노가 마치코의 몸이 마치코의 몸이 네 몸이 참 좋았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떠나게 되니까 그 한마디에 이제 마치코는 성매매 업소에 가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듣고 그 말 한마디에 이제 진로를 그래,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저는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한 번의 이제 처음에 환생, 상징적인 환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1년 만에 이제 나카조의 이제 그 나카조라는 성매매 업소에 톱이 되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좀 뒤떨어진 업소가 되고 덩달아서 이제 나이도 들게 되니까 신임들한테 밀리게 돼서 이제 결국에 해고가 돼요. 해고 후에 기둥서방인 오노데라와라는 친구랑 또 이제 동거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매춘을 뭐 계속 합니다. 매춘을 하지만 이제 그 오노데라와가 배신으로 이제 돈을 다 떼먹으니까 결국에는 싸움 도중에 오노데라와를 죽이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또 이제 상징적인 두 번째 죽음으로 저는 좀 보게 되고, 그 이거 후에 청불이죠? 네, 청불이에요. 엄청 약간 기괴하다고 할 수 있는 영상미예요. 사실은 보면.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도쿄로 이제 결국 도망을 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경찰한테 쫓기는 와중에 도쿄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다마가와 상수로라는 곳에서 자살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거기가 이제 앞에 이제 댐으로 막혀가지고 물이 무릎밖에 안 차는 거야. 거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자살을 못하게 되는 와중에 이제 이발사, 그 동네 이발사 시마즈를 만나게 돼서 그 사람과 이제 또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동거 정립. 그래서 거기서는 또 어떤 좀 되게 밝은 그리고 뭔가 아픔을 지닌 여인의 모습으로서 이제 동거를 하면서 미용도 약간 도와주고 그러다 머리도 감겨주고 그렇죠. 그런 일을 하다가 경찰한테 결국 잡히게 돼서 징역을 8년 선고받게 돼서 왜? 죽여서 기둥서방 죽여서 집중하세요. 살인 및 도주. 살인 및 도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교도소 생활에서는 그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시마즈 그 이발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이 어떻게 살기 위해서 미용 일을 막 거기서 배워요. 직업 훈련소에서 미용 일을 막 배우고 거기서 이제 메구미라는 친구를 좀 사귀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8년의 시간이 흐르고 출소하게 됐지만 심화제를 찾아가니 이미 가정을 꾸려서 아이까지 있는 모습을 창밖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네가 사는 거지. 그쵸. 네가 사는 그 아이까지도 딱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아련하게 타다이마를 외치면서 떠나게 돼요. 타다이마. 이거를 이제 일종의 저는 상징적인 두 번째 환생이라고 보게 되고 그런 후에 이제 중년이 어느덧 넘어간 마치코는 이제 미용실에 취직해서 외톨이로 막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 교도소에서 사귀었던 친구 메구미와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미용실에서. 그런데 이제 막 얘기하면서 막 다시 옛날처럼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화목한 가정을 꾸린 메구미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녀를 이제 피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또 우연하게 되게 우연이 많이 일어나죠. 네. 인생이 참 기구하네. 네, 기구합니다. 우연하게 그 자신의 제자였던 그 문제였던 류가 야쿠자가 돼서 만나게 돼요. 선생 시절. 그래서 그 류와 우연하게 또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메구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이제 내려놓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류와 마치코가. 일종의 뭐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어 기제 같은 느낌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는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 같기도 했는데 되게 여기서 진짜 뭐 다 내려놓는 사랑을 좀 보여주게 되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사랑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웬걸 또 이제 막 조직의 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걸린 거야 류가. 그래가지고 조직의 손에 죽게 될 위기에 처하니까 자수를 하게 됩니다. 경찰에? 경찰에 자수하고 결국 징역을 가게 되죠. 살기 위해서. 차라리 깜빵이 더 안전하겠다. 그래서 마츠코는 또 그걸 기다려요, 출소를. 그래서 결국 이제 출소 날 이제 마중을 갔지만 자기 때문에 두 번이나 인생이 망가진 것 같은 죄책감 때문에 류가 마츠코에게 아굴창을 날리면서 도망갑니다. 누가 누구한테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야 이게? 류 역시도 이제 자신이 이제 학창 시절에 했던 일련의 사건 때문에 마츠코가 해고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후에 자신과 어떻게 다시 재회를 해서 시작을 했지만 자신의 도박 문제로 인해서 또 마츠코는 그 기다림이라는 망부석. 그쵸. 시간 날리고 삶이 망가졌다 일종의 라고 이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죽탱이? 죽탱이 날립니다. 몇 대? 한 대 한 방에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떠나가면서 마츠코는 이제 페인이 되고 모든 걸 다 줬는데 이제 잃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를 저는 세 번째 죽음이라는 걸로 이제 보고 있고 그러다 50이 넘어서 이제 마츠코는 우울증이 생기고 뭐 살도 엄청 찌게 돼요. 진짜 뭐 엄청 찌게 되고 뭐 우울증 생기고 그거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옛 친구인 메구미를 또 우연히 만나요. 근데 메구미는 엄청난 성공을 AV 배우로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후기 때문에 메구미는 이제 그 마츠코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명함을 주고 이제 그래도 한번 찾아와라 도와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남기면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츠코는 집 앞인 강가에서 역시나 그 열등감 때문에 명함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날 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내가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라는 생각과 함께 나 혹시 아직 재능이 남아있을지도? 나 혹시 아직 괜찮을지도 라는 생각으로 그 명함을 찾으러 그 마을 강가에 이제 공터로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곳에서 야구를 하고 있던 아이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맞아 죽어.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폭행으로 죽는다는 거야? 네네. 난 또 야구공에 맞아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 폭행으로 이제 맞아 죽게 돼요. 그 과정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저는 이제 일종의 세 번째
환생 겸 열반에 결국에 오른 게 아닌가. 라고 이제 좀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영화가 이제 끝나게 되고 이렇게 막 죽기 전에 주마등처럼 그 마치코의 삶이 쭉 흘러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 환생과 죽음을 계속 뭐 굴레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결국에는 모든 이제 윤회의 고리를 끊고 이제 무로 돌아간다라는 좀 느낌을 좀 받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거 사랑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나와요. 마치코의 인생에서. 그치. 이제 그 사랑의 형태와 함께 인간의 삶을 좀 엮어서 좀 설명을 좀 마지막에 이제 드리자면은 영화 이야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마치코가 이제 태어나서 삶에서 이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특히 이제 사랑하는 누군가를 이제 대할 때 마다 이제 성격이 막 달라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단아한 모습이나 아니면은 뭐 모든 걸 다 내려놨던 신적인 사랑이든가 아니면은 뭐 충동적이고 도발적이고 막 이런 모습이라든가 뭐 타인이 원하는 어떤 이상형에 가까운 삶을 계속 살라고 막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틀 속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딸로서 학교의 교사로서 누군가의 아내 혹은 내연녀로서 어떤 틀 같은 거를 이제 계속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 어떤 울타리 같은 곳에서 오히려 안정감을 좀 얻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울타리 그럴 수 속에서 있지. 그곳을 이제 벗어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힘든데 벗어나고 나면은 마치 내가 발가벗겨졌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좀 깨서 나오는 게 자기 자신을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는가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주민번호, 직업, 뭐 남자, 여자, 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그런 틀, 바코드 형식의 그런 것들을 깨고 나 자체에게 무엇이 남아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고 영화에서도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트레이드마크 표정 있잖아요. 그게 계속 나와요. 그 표정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악착같이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모습 같이도 보여서 그럴 수 있겠다. 되게 안쓰러워 보였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막 계속 보다가 마지막에 결국에 그 죽음 후에 어떤 되게 그 아련한 그 화면 배경으로서 웃으면서 타다이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타다이마가 뭐 다녀왔습니다 아닌가? 맞아요. 그래? 다녀왔다는 얘기인데 나도 묻고 싶은데 사실. 미소 지으면서 타다이마를 말하는 모습 자체가 어떤 그 한 여인의 삶, 한 인간의 막 아니면 혹은 그 영화를 보는 본인의 삶을 이제 돌아보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충분한 느낌이 되지 않았나. 타다이마라는 그 말이 좀 약간 상징적인 것 같긴 한 게 약간 뭔가 그렇잖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녀오겠습니다랑 다녀왔습니다는 되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무슨 이런 일들을 뭔가 새로운 모험, 새로운 뭐 경험이나 도전 이런 것들에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약간 뭔가 활기차단 말이야. 그치. 활기찬 느낌이 드는데 타다이마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의 완전 정반대의 느낌이잖아. 뭔가 내가 이런 걸 겪고 왔다. 뭔가 힘없고 막 그런 느낌이라서 뭔가 막 약간 뭐 패전병의 느낌. 그러니까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좋은 경험을 하고 다녔습니다일 수 있는데 이 영화에서의 타다이마는 좀 약간 그렇다. 그런 것보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었던 사람인 거야. 계속 돌아다닌다. 어디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돌아올 곳이 없는 사람인 거야. 근데 결국에 그 마지막에 와서 자신의 집으로 이제 죽음으로써 이제 돌아옴으로써 타다이마를 외칠 수 있었던 거.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삶의 그 울타리가
울타리를 깨겠다고 생각하는 울타리가 생긴 거야. 내가 이거를 깨야 돼. 이걸 깨고 나가야만 해라고 하는 그런 강박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게 오히려 나를 가둔다. 그게 오히려 자기를 가둬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 깨야 되고 나가가지고 다시 울타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이어가지고 내가 원래 사실 있었던 울타리도 굉장히 따뜻하고 풀도 잘 나고 그치, 그럴 수도 물도 있겠다. 좀 깨끗했고 그랬었는데 약간 이런 말인 거지. 그래서 원래 울타리 안에 있었던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놈 자식이 언제 들어오나 라는 이제 걱정과 결국에는 뭐 가족의 사랑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완전 그거랑 다르게 근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진짜 울타리를 완전 깨고 나로서의 내가 무엇이 있는가 좀 집중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에 이제 다 얘기가 끝나고 영화 자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행이가 느낀 것처럼 저는 순기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비유와 상징으로서 이제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영화 맛이지 그게 막 그게 그게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그치.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쩌면은 우리는 이제 과거에 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성인 군자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치. 요것이 진리다. 그 내려오는 말들을 이제 막 고지고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거기에 맞춰 사람들이 자꾸. 그치. 그런 경향이 있지. 봐봐, 붓다는 삶이 고라고 했는데 그러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면은 삶이 없는 게 나은 게 아닌가? 그러면은 그 붓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의 탄생도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 2세가 없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 자체도 비유와 상징이다. 삶이 고지만 그 안에서도 어떤 것들을 느끼면서 그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갖는 게 일종의 또 더 맞는 말이 아닌가라는 것처럼 이제 더 좋은 방향, 그러니까 일종의 진리에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은가. 자기만의 진리. 그렇죠. 너무 자기만의 진리면 또 안 돼. 자기만의 진리는 좀 그런 거. 자기만의 진리라는 또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오늘은 울타리를 계속 만드네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 정도 이야기라고 봐요. 그 뭐 재해석하면서 자신만의 어떤 좋은 방향으로서 좋게 이제 영화가 흘러가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게 약간 되게 어려운 영화인데 사실은 보기도 약간 힘들고 그럴 것 같아요. 영상미 자체가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었어. 혐오스럽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혐오스럽다는 말이 딱 맞는 정도로 영화 자체도 되게 조금 막 괴기예요. 근데 그렇게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네, 죽어서 끝나요. 그 죽어서 끝나는 소설 원작에서는 그 죽은 아이들을 뭐 재판하면서 뭐 더 뒷이야기가 있는데 영화에서는 그냥 죽고 끝나게 됩니다. 살벌한 얘기. 근데 이게 또 약간 일본 영화 그 특유의 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또 선입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본 영화 그 특유의 그런 뭔가 잔인할 것이다. 혹은 약간 뭔가 좀 기괴하고 좀 원색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일종의 편견이 적용이 머릿속에 지금 딱 그냥 들어와서 그런지 형의 얘기를 듣고 이거랑 딱 결합되니까 이 영화가 너무 기괴한 거야. 그치, 나 듣기만 해도 기괴하다. 근데 생각보다 더 기괴해요. 그 이상이다. 그 이상이에요. 왜냐면은 너무 잔인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삶인데 화면이 너무 밝아.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도 엄청 많아가지고 뭐 걸어다니는데 막 꽃이 피고 막 행복한 거야. 막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약간 근데 인생은 망가지고 있어. 약간 무드 인디고 그런 느낌인가? 그 무드 인디고라고 제가 그 이터널 선샤인의 감독이 이제 만든 영화인데 무드 인디고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가 되게 프랑스 영화거든. 그랬잖아요. 약간 박빙이잖아요. 프랑스 영화의 그런 뭔가 기괴한 거, 예술 영화.
일본의 그치 예술영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약간 그거 보면서도 약간 너무 그러니까 비현실적이게 그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간 뭔가 그런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이 막 벽 막 움직여 막 튀어나왔다 막 나가고 막 팬케이크 지들끼리 막 구워지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막 차들도 갑자기 막 가다가 갑자기 얘가 기분 좋으면 날아가고 막 그래요. 뭐 비슷한 그런 바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려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영화 자체는 사실 저는 추천은 못 드려요. 사실. 근데 본인의 삶이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드신다면은 한 번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왜? 뭐 그냥 뭐 내가 잘 살고 행복하고 재밌어. 그러면은 그냥 사셔도 되는데 내가 좀 요즘 지치고 힘든다라는 느낌이 좀 드신다면 내가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마츠코의 일생을 보고 뭐 그 위안을 얻는 거야? 위안도 없고 쟤보다 내가 낫네 뭐 이런 거? 아니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비교하는 게 좀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느끼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힘든 사람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마츠코의 일생 같은 경우는 딱 들었을 때 너무 뭐랄까 안 좋은 예의 어떤 극단적인 모습이라 해야 되나? 나는 마츠코가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50살까지 몇 살까지 살았어요? 50 좀 넘어서 죽었어요. 나는 50까지 넘어서 그때까지 버텼다는 게 난 너무 이렇게 좀 신기해. 아니 대단한 것 같아. 너무 그런 삶을 살았는데 50까지 나 그 전에 죽었어도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은 삶인데 너무 기구해 진짜. 하여튼 뭐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다 그러지 않아요?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너무 우울해서 힘들다. 내 삶이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뭔가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막 무기력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심리를 갖고 있으면 결국 이제 그냥 그 끝장을 보면 오히려 약간 좀 뭔가 더 마음의 위안을 좀 약간 좀 뭔가 보듬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얻는 그런 게 있다 그러죠. 제가 말을 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바닥을 치면 되려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힘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맥락에서라도 약간 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근데 내가 마츠코는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더라. 지하인 줄 알았더니 갱도가 있더라. 그게 맞아요. 사실 내가 바닥 친 것 같은데 사실 바닥은 더 있어요. 그 지하까지 있지. 그치. 그 어느 적정선에서 위안을 얻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그거기 때문에 뭐 생각하기 나름이야. 네. 울타리론. 조금 위안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어떤 면으로서.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영화 보게 되면은 이 마츠코의 어쨌든 마츠코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본인의 선택으로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해가 가.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자체도 좀 그래요. 약간 이게 얘기가 좀 더 길어지는 내가 지금 약간 생각나는 거로는 그런 것도 약간 좀 나름의 상징이 있었던 것 같아. 그 3남매 중에 제일 막내가 몸이 불편한 설정이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뭐 형이 지금 따로 안 해줬지만 뭐 언급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영화 내에서 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설정을 그렇게 해놓은 것만으로도 약간 더 나는 좀 이 마츠코의 선택이 안타까워. 그러니까 나의 친인척도 아니야. 그냥 내 진짜 나의 나의 진짜 형제가 그렇게 나보다 더 몸이 불편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도 뭐 물론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삶을 뭐 살고 있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그 형제도 이렇게 좀 자기가 잘 살고 있는데 난 몸이 괜찮아. 적어도 이 친구보다는 몸이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선택을 해가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가족과 함께 있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 설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지. 내가 아픈 소리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살면서 그게 진짜 사람 누구나 아파. 아픈데 그게 힘든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참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그런 또 이게 그런 여지 설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뭐 그런 영화인 맞습니다. 거 같네요. 딱 보니까 일본 영화 특유. 아프면은 아프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맞아.
갑자기요? 네. 원래 아프세요? 저요? 네. 저 허리가 좀 아픕니다. 아, 전 소화가 좀 안 돼가지고. 네. 그 내가 양배추 좀 먹으라 그랬어. 아, 네. 내가 요새 양배추 좀 먹고 있거든. 그래서 전 어제 형한테 간약을 추천했어요. 아, 저 형을? 왜요? 이 형이 갑자기 뭐라 해야 되지? 뭐라 했죠 어제? 아 저는 혈액 순환이 안 되는데 이거는 약간 운동 부족이라서. 그래, 운동 좀 주물러 주세요. 그러니까. 네. 피곤하다 그래서 간약. 간 때문이야? 아니 무슨 간약 하나 먹고 엊그제 먹고 금요일날 먹고 토요일날 너무 개운하다는 거야. 말이 되냐고. 자 여러분들 간 네. 챙겨 드세요. 맞습니다. 간을 챙겨 드시라네. 간약 챙겨 건강 드세요. 보조제와 함께하는 새남자 6mm. 오늘의 영화는 뭐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일생이었고요. 그치. 뭐 그리고 나름 뭐 재밌게 들으셨나 봐요. 네. 처음에 약간 지루했는데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 그렇습니다. 이거 영화 보시다가 또 뭐 보신 분들 또 계실 수 있는데 뭐 궁금하신거나 아니면 어떻게 봤는지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가 되게 궁금한 영화인 것 같아요. 이런 영화일수록.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조댓구알. 여러분들. 자 네. 다음 주를 기약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안녕. 네 안녕. 프로니까.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영화 대리